오늘의 주제는 물렸을 때 물타기 하면 안 되는 차트와 그래도 탈출 가능성이 남아있는 차트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입니다. 주식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형, 물렸어요.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물타기 해도 될까요? 많은 초보자들이 여기서 계좌를 더 망칩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감정을 빨리 없애려고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내려오니까 싸 보입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면 조금만 반등해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종목이 잠깐 눌린 건지 아니면 추세가 이미 깨진 건지 이걸 구분 못하면 물타기는 복구가 아니라 손실 확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하락이 같은 하락이 아닙니다. 눌림목은 버틸 수 있지만 추세 이탈은 버티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형, 많이 빠졌는데 이제 싸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싼 게 아닙니다. 더 내려갈 수 있는 차트는 계속 내려갑니다. 초보자가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이겁니다. 떨어졌으니까 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추세가 꺾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추세 이탈과 일시적 눌림목의 차이부터 보겠습니다. 일시적 눌림목은 기본적으로 큰 흐름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올라가던 종목이 잠깐 쉬어가는 겁니다. 이런 차트는 보통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이전 상승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조정이 나와도 핵심 지지선을 종가 기준으로 크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셋째, 빠질 때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눌림목은 공포가 크게 터지는 하락이 아니라 힘을 비축하는 쉬어감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추세 이탈은 다릅니다. 이건 흐름 자체가 깨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중요한 지지선을 장대 음봉으로 강하게 이탈합니다. 둘째, 그 이탈이 거래량을 동반합니다. 셋째, 반등이 나와도 다시 지지선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넷째,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 올라가던 계단이 아니라 내려가는 계단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지선입니다. 많은 초보자가 지지선을 너무 대충 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가격 하나를 지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봐야 할 지지선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지지선은 최근 박스권 하단입니다. 한동안 가격이 옆으로 움직이던 구간의 바닥입니다. 이 구간이 깨지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시장이 이전 균형 가격을 버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지선은 전고점 돌파 후 눌림 자리입니다. 원래 강한 종목은 전고점을 돌파한 뒤 다시 그 근처를 테스트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시원하게 깨버리면 돌파가 실패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 지지선은 중요한 이동평균선입니다. 특히 21선이나 61선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선 하나만 믿으면 안 되지만 적어도 강한 흐름의 종목은 이런 기준선 아래에서 오래 놀지 않습니다. 깨더라도 바로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진 뒤 며칠째 회복을 못하고 눌려있으면 그건 생각보다 약한 겁니다. 여기서 초보자가 제일 위험하게 물타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장대 음봉이 한번 크게 나왔는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겠지 하면서 추가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장대 음봉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음봉이 무엇을 깼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가가 오랫동안 지켜온 박스 하단을 장대 음봉으로 깼다. 거래량도 평소보다 크게 터졌다. 종가도 저가 근처에서 마감했다. 다음날 반등이 나와도 전날 음봉 몸통 절반도 회복 못한다. 이런 차트에서 물타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눌림이 아니라 추세 훼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아래로 무너졌고 무너진 자리를 바로 회복하지 못하고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던지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여기서 평단 낮추기는 전략이 아니라 희망회로일 수 있습니다. 그럼 탈출 가능한 차트는 어떤 차트냐? 여기서 중요한 건 살아있는 반등의 조건입니다. 첫째, 하락이 나왔더라도 핵심 지지선 부근에서 멈춰야 합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둘째, 하락 구간의 거래량이 과하게 커지지 않아야 합니다. 빠질 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면 매도 압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전 지지선이나 이동평균선을 다시 회복하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냥 하루 반짝이 아니라 차트상 되돌림이 실제로 확인돼야 합니다. 넷째, 반등 다음 눌림에서 저점을 더 이상 깊게 깨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강한 종목은 한 번 흔들려도 두 번째부터는 덜 무너집니다. 이 차이를 아주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눌림목은 지지선 위에서 숨 고르기입니다. 추세 이탈은 지지선 아래로 추락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공통 원칙이 나옵니다. 많은 초보자는 전설적인 투자자 하면 뭔가 대단한 매수 기술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공통점은 반대입니다. 수익보다 먼저 손실을 관리합니다. 다시 말해 얼마를 벌까보다 어디서 틀렸다고 인정할까를 먼저 정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의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틀리면 빨리 잡기 자른다.
둘째, 내려갈수록 비중을 키우지 않는다. 셋째, 추가 매수는 싸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확인된 반등에서만 한다. 넷째, 계좌를 지키는 것이 종목 하나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걸 초보자 언어로 바꾸면 이겁니다. 내 생각에 맞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단지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로 물타기 하지 마라. 시장은 내 평단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모양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 금지인 차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대 음봉으로 핵심 지지선을 이탈한 차트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크게 실렸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파락 후 반등 없이 그대로 밀리는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는 아래에서 받는 힘보다 위에서 던지는 힘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21선과 61선이 모두 아래로 꺾이고 반등할 때마다 전고점을 못 넘는 차트입니다. 이런 건 전형적인 하락 추세로 들어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악재가 나온 뒤 반등이 나와도 거래량 없이 힘없이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이런 반등은 탈출 기회일 수는 있어도 추가 매수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음봉 다음날 양봉이 나왔는데도 전날 음봉 몸통 절반도 회복 못하는 차트입니다. 반등의 질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탈출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는 차트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지선 근처에서 아랫꼬리를 만들며 버티는 차트입니다. 단 아랫꼬리 하나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고 다음날 저점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하락 후 거래량이 줄고 반등 시 거래량이 다시 붙는 차트입니다. 이건 매도 압력보다 매수 관심이 살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대 음봉이 나왔더라도 며칠 안에 그 음봉 절반 이상을 회복하고 다시 지지선 위로 안착하는 차트입니다. 이런 경우는 최악의 흐름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직장인 기준으로 아주 실전적인 판단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퇴근 후 차트를 볼 때 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첫째, 오늘 하락이 어디까지 깼는지 보세요.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무엇을 깼는지를 봐야 합니다. 박스 하단을 깼는지, 전고점 돌파 자리를 깼는지, 21선이나 61선을 깼는지 체크합니다. 둘째, 거래량을 보세요. 조용히 빠진 건지 공포를 동반하며 크게 터진 건지 봐야 합니다. 지지선 이탈과 거래량 폭증이 같이 나오면 위험도는 높아집니다. 셋째, 내일 확인할 가격을 정하세요. 지지선 회복 시 관찰, 회복 실패 시 제외, 저점 재이탈 시 손절. 이걸 미리 정해놔야 장중에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손절은 패배가 아니라 비용 통제라는 점입니다. 초보자는 손절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작은 손절을 미루다가 큰 손실로 바꾸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계좌는 한번 크게 다치면 회복하는데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물렸다고 다 물타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지선이 살아있고 거래량이 안정적이고 반등이 회복형인지 확인될 때만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추세가 깨졌고 지지선이 무너졌고 거래량까지 터졌다면 그건 평균 단가를 낮출 자리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여야 할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